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밤사이 비가 그치고 현재 하늘빛만 흐린 상태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남해안 쪽으로 남하하면서요, 대부분 지역이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최고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린 뒤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장마전선이 물러난 사이에 또 내륙 지역 다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부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하죠. 이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접근 좀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연경관이 좋은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또 새로운 용어죠. 워케이션이 새로운 또 관광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이 워케이션 사업을 비롯해서 강원관광재단의 좀 사업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치부 기자회견에서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진행 중이죠. 이슬람 문학 읽기 프로그램 수업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6월 2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고,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코자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대규모 하수 처리장 27곳 모두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진행했던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의 경우에 강원도 내 조사 대상 하수 처리장 3곳 모두에서 검출됐습니다. 제9회 횡성더덕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일면 유동삼리 농거리에서 열리고, 올해 축제는 더덕꽃이 피었습니다. 이 더덕 먹고 힘내는 나를 슬로건으로 이 판매장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일과 휴가를 합성한 용어죠. 워케이션.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강원도가 이 워케이션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오늘 이 사업을 좀 확산시키고 있는 강원도 관광재단 관계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마케팅팀의 최동석 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희 강원도 관광재단 국내 마케팅팀 팀장 최동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워케이션. 이게 그 워크와 베이케이션, 휴가. 이것은 이제 합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워케이션. 예. 예, 이게 좀 어떻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하는 근무 제도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늘어나는 그런 재택 근로자 원격 근무를 대상으로 강원도 휴가지에서 일을 하며 퇴근 후에는 다양한 지역 관광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강원도 관광재단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도내 18개 시군에 소재하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기획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인터파크 투어와 여기어때 타이드스퀘어와 함께 워케이션 특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중 2박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을 했고, 워케이션 특성에 맞게 근무 여건을 갖춘 객실
객실이나 비즈니스 센터, 그다음에 이제 뭐 레이트 체크아웃 등 각 숙소별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기획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말까지 그 운영한 결과 총 22,801박이 판매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22,000여 박, 이제 박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 바쁜 일상에 좀 치이는 직장인들이 강원도로 떠나서 일할 수 있다. 그 취지가 정말 요즘 말하는 또 힐링과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또 일정과 참여 방법 또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예. 지금 그 기획전에 이어가지고 저희 재단에서는 현재 영월과 양양에서 상반기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운영이 되며 근무를 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랑 참여한 그 다양한 그 참가자 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파티 또는 그 단순히 워케이션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파티뿐만 아니라 좀 더 그런 사회 공헌적인 지역 공헌적인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해변가 쓰레기 줍기나 영월의 꽃차 만들기 등 지역 사회의 공헌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신청은 강원 워케이션 홈페이지 워케이션.co.kr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상반기에는 거의 마감이 되었고 9월, 10월 하반기에 저희가 태백과 삼척에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요때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워케이션을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 근로자들 또 의견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또 사측에서도 이렇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같이 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반적인 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현재 좀 개선할 점 어떤 것들이 좀 현재 또 발견되고 있는지요? 예. 지금 처음에 워케이션을 시작을 했을 때는 다들 워케이션에 대한 제도나 개념 자체를 몰랐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좀 그런 단어들이 언론이나 미디어나 여러 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사회 기업의 경쟁력 차원으로 많이 조금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하는 그 워케이션 프로그램에도 다양한 직군과 연령층에서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참가자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참가자분들에게 봤을 때는 뭔가 그 답답한 도심을 떠나서 뭔가 이런 탁 트인 공간에서 힐링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은 그 참가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주중 퇴근 이후에 야간 관광 콘텐츠가 조금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하반기 워케이션은 좀 더 보완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품도 결국은 강원도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큰 전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코로나19 이후에 강원도 관광 산업 좀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또 거리두기 제한도 풀렸고요. 이 도내 관광객 수 변화 또 관광 산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4월 18일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4월 관광객은 전년 4월 대비 22%, 약 207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에 비해서는 약 30%, 266만여 명이 증가해서 굉장히 좀 성장세가 좋다라고 방문객들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도내 관광 사업 또한 또 같이 활기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올해 4월 관광 소비 규모는 전년 대비 114억 원의 소비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레저 산업 부분에 소비가 가장 많은 증가하여 216억 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러한 또 변화가 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좀 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번에 관광재단 차원에서 굉장히 좀 아주 역점을 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탄고도. 네. 과거 폐광 지역이죠. 영월과 태백, 삼척, 정선을 연결하는 지역의 운탄고도를 앞으로 그 관광 명소로 키우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또 계획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8월인가요? 이제 가을에 이게 또 개장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운탄고도 조성을 통해서 도내 폐광 지역을 좀 해외 폐광 지역인 독일의 졸페라인이나 대만의 진과스처럼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리는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지난해부터 폐강 지역을 걷는 트레킹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매 행사별 1,000여 명 이상 참여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도 연계하여 지난주에는 미군 등 외국인 좀 유치 마케팅으로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운탕구도 1330 느리게 걷기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3,000여 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케이션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운탕고도 개장 소식도 들었고요. 또 강원도 관광재단 주요 사업들 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또 이야기해 주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저희 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워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던 반려견 동반 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또 운탕구도 그런 트레킹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 20대 명산과 강원도가 약점으로 뽑히는 야광 관광 활성화, 크게 이 5가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관광 수요를 발굴해서 활성화하는 데 있고, 주요 사업을 통해서는 저희가 역점하는 부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체류형과 재방문 관광객을 늘리는 데 좀 맞추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강원도를 국내 관광객 대상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 국내 마케팅팀의 최동석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11대 강원도의회가 오리엔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오는 7월 1일에 이제 개원이 됩니다만은 이 전체 당선인 49명 중에서 이 국민의힘이 뭐 압도적인 다수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만기 위장단 구성이 좀 매듭이 지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1대 강원도의 당선인 49명이 춘천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는데요. 정당별 논의를 거친 후에 전반기 도의장에는 국민의힘 강릉 출신의 권영렬 당선인, 그리고 부의장에는 양구의 이기찬 당선인과 그리고 제2부의장에는 원주의 김기홍 도의원 당선인으로 의장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 등 2석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위원장 한석만 배석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이 결정한 대로 운영위원장은 삼척의 심영곰, 기획행정위원장은 횡성의 한창수, 경제통상위원장은 정선의 김기철, 안전건설위원장은 춘천의 박기영, 농림수산위원장은 고성의 김용복, 교육위원장은 원주의 박길선 당선인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몫인 사회문화위원장은 삼선의 춘천 정재용 당선인이 맡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만 이제 맡게 되었군요. 또 위원들 상임위원회 배정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어제 다 논의를 끝냈는데요. 일단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도의회는 총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8명씩 배정하는 구성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마다 한 명씩만 배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반면에 다수인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배분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3명의 의원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 각각 10명 이상씩 몰리면서 교통정리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춘천의 박찬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주의 류인출 등 기초의회 경험을 갖춘 당선인들을 각각 뽑혔고요. 11대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고 1일 날 의장단 선출을 하게 되고요. 4일 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 소속 도의원제 앞으로 이제 의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43명 또 의원총을 가졌어요. 정말 그 막강한 집권 여당으로서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는 김진태 당선인과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과 유상범 강원도당 위원장 등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주최로 한 당선자 대회를 열었었는데요. 이날 자리에서 유상범 위원장은 지난 10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11명에 불과해서 도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 좌절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제 여당이 됐는데 여당 의원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도정을 이끌고 정책을 견제하면서 실력 있는 도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고요.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3가지 현안을 공유하면서 도의회에서도 협력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태 당선인은 강원도청 산하의 위원회가 189개, 위원수는 3천여 명 이상인데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많은 만큼 정비하는 데 협조해달라고도 요청을 했고요. 또 평창 평화포럼 등을 거론을 하면서 2018 평창기념재단 등 강원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 170여 개에 대해서도 줄줄 새는 혈세가 없도록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된 국민의힘 분위기가 굉장히 또 밝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래도 좀 견제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또 도의회 역할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흔히 거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당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여대야수 지형을 갖추게 되는 11대 도의회는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석권했었던 10대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거수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반기 도의장으로 추대된 강릉의 권영렬 당선인은 강원도민들은 12년의 최문순 도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선택하면서 김진태 도정에게 힘을 실어줬다며 11대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제고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도민들의 제2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도 이제 끝났고요. 각 정당별로 이제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강원도당 위원장 자리에 아무도 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찐 것과 비교하면 좀 이례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국회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가졌는데 차기 강원도당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재선에 이철규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의원이 고사를 했고요.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 국민의힘 강원도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당직을 맡고 있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보다는 중앙이나 그리고 국회 등 중앙 정치에서 활동이 더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1년까지의 임기 동안 선거 등 이벤트가 없는 탓에 도당위원장을 맡더라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도 꺼리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보다는 그 총선이 있는 차기 도당위원장직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 현재 도당위원장을 맡겠다는 인물이 없어서 걱정이 큰데 국민의힘과는 조금 고민의 결이 다릅니다. 민주당의 차기 도당위원장은 대선과 지선 패배 분위기를 씻어내야 하고 또 조직 재건과 세결집을 다시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4년째 이어오고 있는 허영 국회의원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연임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이고요. 또 원주 을
지역구의 송기현 의원도 지역구 관리가 급선무라면서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본인들의 2024년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도당위원장을 희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진태 도정 이제 며칠 뒤면 출범을 하게 됩니다만은 강릉의 제2청사도 지금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아주 세밀한 부분들 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는 현재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인 도청 2청사 설치를 통한 강릉 제2행정도시 육성 방안 및 조직 개편안을 최근에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우선 강릉 제2청사는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2급 지방이사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본부로 출범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해양수산 업무와 수소, 신소재 등 동해안 특화 첨단 산업과 항만 물류 및 소자 유치 기능의 일부가 강원도 2청사로 이관될 전망인데요. 현재 13개 실국본부 가운데 2개에서 3개 정도의 국이 강원도 산하사업소의 2청사 배치가 유력하게 보입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상 부지사급의 2청사는 인구 800만 이상의 서울과 경기도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시행이 되는 내년에 현행 행정과 경제부지사 외에도 도청 2청사를 관장할 제3부지사를 신설해서 조직 위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씨가 아랍 이슬람 문학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 다녀왔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취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전에 그 아랍 문학 읽기 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전에 이제 소개해드렸었나마는 현재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넓히고 다른 세계와 삶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문학은 다른 국가를 이해하기에도 좋은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접하는 문학 작품은 서구권의 영문학인데요. 이 서구권 외에 다른 국가의 문학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3세계 문학 작품을 만나고 또 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해 본다면 세계를 보는 관점이 풍부해질 텐데요. 원주시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또 시민들이 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의 문학을 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문학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한 수강자는 아프리카 소식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부터는 아프리카 소식에 관심을 갖고 뉴스까지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랍 이슬람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새로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랍권이라고 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어떤 국가들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터키와 이란, 이라크, 이집트와 같은 중동권 국가들의 문학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 전에 책을 수령해서요. 모임 전까지 책을 읽고 감상과 생각할 거리를 준비해 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에 문의를 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양병규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학하면 우리가 서구와 영미권에 치우친 느낌이 있어 이를 좀 탈피해서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그간 조명이 덜 되었던 지역의 문학을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연차별로 다양한 문화의 문학을 접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아랍 이슬람 문학 읽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아랍과 이슬람 문화권 문학을 대표하는 저자들의 책과 역사 문화를 알아보고 문화 다양성을 실제로 경험하고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과 직접 함께 한다는데 의의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6월부터 12월까지 총 7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모임이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다른 시민들과 직접 감상을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도 있고요. 또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기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업을 이끄는 강사 지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성미 작가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슬람이 갖고 있는 나쁜 관습 같은 거에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이제 의견들이 뚜렷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도 한편으로 또 즐거운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갖고 읽고 토론에 임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어요. 아랍하고 이슬람이라는 문명권하고 중동 지역이랑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아랍의 종교적인 특징 그리고 뭐 문명사적 특징, 지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남은 6회 시간 동안 조금씩 나눠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더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책을 통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문화권 또 국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귀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운영에도 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6월 24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